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즐거운 연휴 기간 보내고 계신가요? 달콤한 연휴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싫죠. 저도 컴퓨터 앞에 앉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어제 10월 7일 토요일엔 불꽃 축제도 있었고 또 아시안 게임 야구, 축구 결승에 너무나 흥분된 시간들이었는데요. 빨리 이 달콤함에서 빠져나와서 현실과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모두 5일선 위로 올라오지 못한 채 금요일 거래를 마쳤는데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 반등할 거란 예상을 뒤엎고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좀 반등하려는 모습에 이제 좀 회복하려나 싶으면 여지없이 2시쯤 해서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젠 웬만한 양봉에도 별 믿음이 안 갑니다. 저의 매매일지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9월 마지막 주 역시나 별 매매 없이 실적주로 자동차 부품주만 조금 담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9월 26일 성우하이텍을 9,000원 선을 지지하는 모습에 분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8,990원이 평균 매수가고요. 그리고 다음날 서현이화를 들어갔습니다. 16,400원을 지지하면서 1분 봉상 이평선 밀집 구간에 분할 매수를 했고요. 성우하이텍에 몰빵을 할까 하다가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또 따로따로 어떤 때는 서현이화가 또 어떤 날은 성우하이텍이 급등을 보이는 날이 있어서 일단은 나눴습니다. 조금 배분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첫 주에 들어서는 4일 서현이화를 16,710원 평균 매도가로 분할 매도를 했고요. 전일 고가가 깨지면서 본전을 위협하길래 그냥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1.47% 수익이었고요. 이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양시장 모두 급락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41%, 코스닥은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현이화가 다시 빠지는 모습에 당일 저점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재매수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음날 역시 16,360원을 연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반등 시에 추가 매수에 들어가며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일이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딱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이없이 빠지고 말았어요. 상장 첫날 장전 동시호가에 7만원 선에서 움직이길래 그래도 7만원은 가겠지 하고 7만원에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67,600원을 고가로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는데 역시나 힘없이 빠져버렸고요. 저는 청약으로 2주를 배정받았는데요. 이날 한 주도 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못 가도 2배는 가겠지 싶어서 둘째 날 52,000원에 한 주를 걸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이슈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까 합니다. 10월 6일 두산 로보틱스를 공모주에 딱 2배 5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동아기업을 드디어 수익권에 들어와서 매도를 했는데요. 너무 일찍 매도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너무나 오래 물렸던 종목이라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요즘 증시 모습에 그냥 수익일 때 얼른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21% 수익이었고요. 이 종목은 참 같은 2차전지 종목인데도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얘는 반대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또 포스코 퓨처엠 등이 엄청난 시세를 보이면서 오를 때 주변에서 아직 안 오른 2차전지를 좀 추천해달라는 얘기에 동아기업을 주로 이야기해 주었었는데요. 예전에 보면 2차전지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리튬이나 양극재 기업 몇몇 종목에 한해서 급등이 있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동아기업 역시 제가 53,000원 정도에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을 하고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에 정말 어찌나 민망했던지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2021년 11월 11만 9,200원을 고점으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참 멀어 보이죠. 하락이 깊으면 그 반등하는 폭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고도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체면이 서는 것 같고 한시름 놓았는데요. 요즘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아주 그냥 올라가는 꼴을 못 보죠. 언제 훅 하고 떨어질지 몰라서 더 오르더라도 이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배가 좀 역시 아프겠지만요. 이번 주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10월 9일 월요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대만의 증시 휴장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있고요. 독일의 8월 산업생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10일 화요일에는 IMT의 신규 상장일이고요. 대만 증시가 휴장, 21대 국회 국정감사일입니다. 신성 ST의 공모청약일이고 SLS 바이오도 공모청약을 시작합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의 보호예수 해제일이고요. 미국의 펩시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일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 태그2의 출시일이기도 하고요. 로버월드가 개최됩니다. 오비맥주의 맥주 제품 평균 출고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고요. 코스온이 정리매매된다고 합니다. 코스온의 상장 폐지로 정리매매가 개시되고요. 10월 19일까지라고 하네요. 상장 폐지일은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루트로닉이 거래 정지되는데요. 주식 교환 이전으로 거래 정지됩니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고요. 그리고 12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있고 콥의 베이비페어 유아 교육전이 있습니다. 오비고의 보호예수 해제일이고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델타항공, 월그린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13일 금요일에는 하이브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컴백일이고요. 아이폰 15 시리즈의 국내 출시일입니다. HMC 제6호 스펙의 신규 상장일이고요. 미국의 9월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블랙록, 시티그룹,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실적 발표일입니다. 14일 토요일에는 보호예수 해제 종목 두 종목 있습니다. 필에너지, 아이톡시 보호예수 해제일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일정도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